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히쿠치 히로타로. 네, 감사 스마일도 정말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그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친구를 갖다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가 또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또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감스님들, 감사 스마일도 아침에 진짜 일어날 때마다 힘든 또 생각을 또 갖게 되는데 오늘 얼마나 또 더울까. 하지만 또 여름 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건강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택시장의 다층적 구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드리면 해외 주택시장은 자가 또는 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중에서 준전세 또 반전세라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월세, 예전에는 뭐 사골세라는 또 개념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전세라는 이런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월세가 전세 때문에 해외 다른 선진국보다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가 만약에 사라져서 자가와 월세로 집행된다고 하면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조만간 OECD 선진국처럼 거의 2배까지 한 40%까지 폭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주택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일단 월세가 2배가 돼 보면 그때서야 이제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감사 스마일에게도 또 문의가 오시거나 또 부동산 카페에 문의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앞으로 진짜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왜 정부에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내가 전세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자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장만을 하지 않고 전세로 살아도 되겠지만 저는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 당장은 없어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지금 없어져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 아파트 전세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전세 그런 금액을 지금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더 나가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능력이 될 때나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전세 만기가 도래했거나 종잣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있어서 이제 이사 다니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지금이라도 자가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84제곱미터 지역 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드렸는데 이게 2025년 올해 실거래입니다. 올해 뭐 1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회 기준인데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서 서초부터 도봉까지, 그리고 중간에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도 지금 판교라든지 과천, 분당, 그리고 동탄, 수지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게 문득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국민평형 지역 대장의 아파트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갖다가 사면 뭐 좋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픽하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선택하면 실패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보면 서초에서는 레미안 원베일리고요. 그리고 판교에서는 봇돌마을 8단지, 그리고 종로에서는 경기궁 자이, 그리고 과천은 과천 프루지오 서밋,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이런 곳을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을 내서 이 아파트의 그런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아파트를 직접 임장을 가셔가지고 왜 이 아파트가 지역의 대장이 되었는지 내 나름대로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정립을 해놓고 공부를 해놓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서초, 강남, 성동, 송파, 마포를, 용산을 들어갈 수 없겠지만 단기 계획 5년, 장기 계획 10년, 20년 안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그리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 대장의 아파트를 갖다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은평을 보니까 은평은 지금 DMC 센트럴자이 디센자가 지금 가장 높은 최고가 아파트인데 아마 디센자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지 아니면 더 낮아질지 그건 확실치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디센자의 그런 가치라든지 그리고 또 대조 1구역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내년 입주하게 되게 되면 또 은평구의 또 대장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쭉 보다 보니까 경기 최고가 아파트에 아직 고양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아쉽긴 한데 조만간 또 고양시도 지역 대장 아파트가 아파트 랩에 소개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를 은평 롯데몰 영화관에서 보았습니다. 올 여름을 기다리는 단 하나의 이유, 시사에 초대권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감스님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진짜 영화관에 가서 더위를 갖다가 식히는 방법, 그리고 특히 저녁 시간에 열대야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가족 단위로 해서 전지적 독자 시점 혹시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관에 가서 직접 확실히 영화를 보니까 집에서 보는 거랑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 영화, 영상, 미디어 이 기술은 진짜 가면 갈수록 발전되고 있고 스토리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라든지 국내 영화 관람객들께 큰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미디어 콘텐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고양시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감자스마일이 오늘 오후 4시에 한 달 만에 바뀐 부동산 판도 627 대책 한 달 혼돈인가 귀인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오늘 라이브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산 신도시라든지 킨텍스 그리고 원흥 이 세 곳은 제가 지금 섭외를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아침 방송 마치고 추가적으로 섭외가 가능한 곳 한두 곳을 더 섭외를 해서 실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 분위기를 갖다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또 전화로 뭐 전화 인터뷰로 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은 정말 안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거래량은 지금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과연 지금이 기회인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드리는 시간을 오늘 오후 4시에 가질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갖다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후 4시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이라든지 미리 4시 시간 맞춰 놓으시고 이따 오후 4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2년간 10.8% 올랐다. 정말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전세가가 4,215만원이 상승했고 서울에서는 60에서 85제곱미터는 더 많은 상승을 지금 보였습니다. 이 자료를 갖다 보다 보니까 이 자료는 조금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초소형은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확실히 소형부터 그러니까 중형, 여기는 소형을 60제곱 이하로 지금 판단을 했고 중형은 60제곱부터 85제곱까지, 원래는 59제곱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봐야 되는데 참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중형은 60제곱부터 85제곱, 그러니까 64제곱은 이제 중형이 되는 건데 2020 상반기보다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지금 현재 한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서울이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득 한 푼도 안 써야지만 갱신이 가능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도 과천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중소형과 대형보다, 그러니까 대형보다는 확실히 중소형이 지금 60제곱부터 84제곱이 상당히 상승률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제가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또 전세가 그렇게 팍팍 나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갖다 얻는 분들은 9월, 10월 달 전세를 갖다 얻는 분들인데, 제가 또 부동산 대표님들께 이야기 듣기에는 지금 계약 갱신권 포함해가지고 또 4년 만기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또 인상을 해서 계약을 갖다가 또 재연장하시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고, 또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서도 일단 계약 갱신권에 관련해서 이런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그런 보증 한도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또 이자도 그렇게 싸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지금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지금 더 선호하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은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갖다가 또 빼놓고 일단 주거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울에 있는 일부 지역을 또 제외하고는 경기도 일부 지역은 지금 전세가 또 물건이 안 나가서 또 지금 또 낭패를 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앞으로 25년 지금 6,400만 원이 2년 만에 올랐는데, 지금 앞으로 2년 후 2027년에 과연 역전세가 나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월세 가격이 내려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신문 기사 내용을 갖다가 AI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평균은 2년 만에 4,215만 원이 상승됐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2년 전에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지금 4,200만 원보다 지금 더 올랐는지 더 내렸는지는 이건 각자가 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형 전세보증금이 6,435만 원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연봉 중위값 대비 2년치 연봉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별의 전세값 상승 현황을 좀 살펴드리면 과천이 가장 많이 상승을 보였고, 그 뒤를 양주와 구리시가 지금 잇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 포함해서 고양시라든지 의정부시라든지 다산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또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양주라든지 구리, 화성, 시흥은 진짜로 많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서울 내 상승률 상위 지역은 마포가 가장 높습니다. 15.4%. 그 뒤를 서대문구라든지 동작구가 잇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지금 보니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세는 내 집이 아니고 2년 후에 전세 보증금을 또 올려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더 말 그대로 서울 바깥쪽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일단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내 자금에 맞춰서 지금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내려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또 증가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여러 가지 시그널이 집값을 갖다가 올릴 수밖에 없는, 집값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임대 가격이 더 많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의 부동산 개념을 좀 살펴드리면,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부담이 되고,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갱신되고, 시세가 오르면 보증금도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임대차 입법을 민주당에서 개정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전세라는 제도를 갖다가 아마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서울 수도권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처럼 우리나라가
자가 월세가 아닌 전세라는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자가를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전세라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독님들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능력이 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하실 분이라든지 자금 출처 관련해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고민 있으신 분들은 미네르바 올페비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주정심이 만약에 열리게 될 경우에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돼서 주정심이 열리면 일반적으로 조정이 되고 투과지역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네르바 올빼미님의 의견은 종부세 폐지도 안 할 것 같고 강화도 안 할 듯 같다. 안 할 듯 하다. 조세 저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전체 세수의 약 1%가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계속이란 말이 없으면 통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략인데 종전주택 취득 후에 1년 이후에 사야 된다는, 이것 꼭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텀을 띄고 사야 된다는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갖다 만약에 차입 시에는 정권 바뀐다고 조사가 많아지진 않겠지만 혐의가 2억에서 3억은 돼야지 조사를 한다. 몇천만 원은 조사를 안 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혐의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서울청 조사 3국으로 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국세청은 채용증, 내용 증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고 있을 때는 인정을 하는 거고, 이자를 안 주고 있다, 원금만 상환 시에는 위조를 줘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원금 상환 능력이 없을 시에는 이자 1%만 지급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채용증을 쓰고 이자 주면 되기 때문에 이자 내기 힘들면 원금 분할 상환, 이자는 연간 1,000만 원이 안 넘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금은 중도금, 잔금 동일한 계좌를 사용하면서 계약 전 20일과 잔금 후 20일은 계좌 내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 출처 조사가 꽤 많이 나오는데 직장인은 부모로부터 증여, 사업자들은 탈루가 많은 금융계좌 조회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STR, 의심거래에 안 걸리려면 은행을 바꿔서 간격을 두고 인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했다고 하면 내일은 국민, 그 다음날은 신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국세청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세무공무원들은 사업자 대출을 보통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세무조사에서 가장 맥 빠지는 경우가 최근에 코인 소득, 어제 영화에서도 지금 나오던데 이제 앞으로 현금보다는 코인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0억 이상 고액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를 갖다가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금 출처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서민은 2억 전세대출 막아놓고 지금 현 국토교통부 장관 딸은 아파 찬스로 6억 5천 전세를 갖다가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물론 아빠기 때문에 아빠 찬스, 이 따님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공직자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부터 규정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로남불이다 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드릴 이야기는 많지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흥동의 스위트 창릉역 개통하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오늘 오후 4시에 최지한 대표님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 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는 창릉역 개통하기 전에 내년부터 진짜 시작을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최근에 GTX-A 창릉역 주변의 모습을 보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창릉역 주변도 많이 지금 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GTX-A 창릉역이 좀 눈에 보인다, 가셔야 된다고 하면 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를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함께 공유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질문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후 4시에 감사스마일이 라이브 시간대 오늘 최근에 6.27 대책 한 달 이후에 부동산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꼭 오늘 오후 4시에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